나는 63살이에요. 남들은 아직도 젊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몸이 예전 같진 않아요. 그래도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바쁘더라도 자식들 볼 생각에 살짝 들떴죠. 내 남편도 비슷해 보여요. 말은 잘 안 해도 은근히 자식들 오는 걸 기다리는 게 티가 나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을 맞이해서 집안을 쓸고 닦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부엌에서는 생선 손질하며 기름 냄새를 풍기고 방 안에서는 어질러진 이불을 정리하고 마당에서는 자잘한 잡초를 뽑으면서 하루 종일 움직였죠. 남편도 별말 없이 나를 거들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알아서 척척 해낸다고 믿고 거의 돕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나도 힘들어 보이니까 조금씩이라도 손을 보태려 하나 봐요. 여보, 이거 전 부칠 반죽이 너무 질지 않아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금 진 것 같긴 하네요. 밀가루 좀 더 넣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남편이 서툰 손짓으로 밀가루 봉지를 열다가 털어뜨렸어요. 봉지 끝이 찢어졌는지 순간적으로 밀가루가 팍 하고 날렸거든요. 하얗게 날아오르는 밀가루를 보니 피식 웃음이 났어요. 거실 바닥은 순식간에 눈이라도 내린 것처럼 됐고요.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날 보다가 괜히 멋쩍게 웃었어요. 이거 봐. 우리도 이젠 예전 같지 않지 않아? 남편이 허리 굽혀 바닥을 쓸며 중얼거렸어요. 그렇죠. 나도 허리가 뻐근하고 전 부치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요. 그래도 애들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힘든 것도 참아야지. 뭐.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살짝 서글펐어요. 나이 들었다고 느낄 때마다 정말 내가 늙어가는구나 싶어 괜히 서럽고 섭섭하거든요. 그래도 자식들 볼 생각에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진 않아요. 앞치마를 둘러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으면 예전 같으면 힘들어도 뿌듯했어요. 아들이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 엄청 맛있게 먹던 갈비찜 모습도 떠오르고 딸이 어린 시절 좋아하던 잡채도 생각나고 그래요. 그 추억들 덕분에 음식 준비가 고되고 피곤해도 견딜만 했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르네요. 마음 한편에 씁쓸함이 깔려 있어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의 아이들은 별다른 감사도 없고 무심한 태도로 대할 때가 많았어요. 엄마, 나 이거 안 좋아해. 아빠, 왜 이렇게 짜? 같은 말들은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요즘은 쌓인 게 많아서인지 사소한 말도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쓰려니 서서히 피곤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도 이번 명절은 그래. 이번에는 좀 다를 거야 하는 희망을 걸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장을 볼 때도 비싼 과일을 조금 샀고 갈비도 한꺼번에 잔뜩 사서 양념에 푹 재워 두었어요. 남편은 나를 보고 매년 똑같은 걸 준비해도 괜찮은데 당신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난 그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게 생각나서요. 하고 웃어넘겼죠. 마당 한 구석에서 뜯어온 파랑 부추를 다듬는데 갑자기 허리가 찌릿했어요. 허리를 쭉 펴니 삐거덕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탄식이 나왔어요. 그걸 들은 남편이 밖에서 달려와 허리 다쳤어? 조심 좀 하지. 하며 걱정했죠. 그 모습에 괜히 미안하면서도 서러움이 또 밀려왔어요. 명절 준비로 허리가 끊어져라 고생하면서도 자식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잘 모를 테니까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주는 게 부모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인 박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뒷바라지를 딱 끊고 자기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사는데 그게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힘들면 쉬었다가 해요.
괜히 무리했다가 몸 상하면 누가 책임지겠어.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참 울컥했어요. 하지만 난 습관처럼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하고 넘어갔죠. 남편이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명절이잖아요. 자식들 오면 나름 기쁘게 맞이해야지 싶기도 하고요. 저녁 무렵이 되어 약간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애들이 와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으면 좋잖아.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다 보람이 있지. 남편은 잠깐 말이 없다가 조용히 내 등을 토닥였어요. 그러면서 마른 목소리로 명절마다 이러는 것도 이젠 쉽지 않아. 우리 나이도 있고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 하고 했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애써보자. 하고 미소를 지었죠. 남편도 마지못해 웃으며 그래, 그래.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아직까진 서로 애써 웃으면서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과연 올해 명절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마음 한 구석이 살짝 불안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만큼 좋은 일이 있길 기대해봤어요.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전부치고 나물 다듬고 남편은 거실 정리하면서 대충 명절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허리도 욱신거리고 어깨도 뻐근했지만 어쩐지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 하는 마음에 아픈 것도 있고 묵묵히 준비했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스스로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애들 얼굴 보면 반갑겠지? 그럼 됐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예전 명절처럼 그냥 지나가겠지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예감이 맞을지는 곧 알게 되겠죠. 그렇게 나는 이른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어느새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명절 당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몸도 마음도 분주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볼 생각에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품으며 첫날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집안은 다시 부산스러워졌어요. 나와 남편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마무리 음식을 준비했어요. 곧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올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여보, 잡채는 완성됐어요. 남편이 급하게 물었어요. 거의 됐어요. 아주 재료를 듬뿍 넣었으니 맛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양념을 한 번 더 간을 봤죠. 아, 조금 싱겁나? 싶어서 간장 한 숟갈을 더 넣었어요. 잡채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데 괜히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딸이 이 잡채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때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애들 왔나 봐. 남편이 냉장고 문을 닫고 부엌 창문 밖을 내다봤죠. 어느새 아들이 운전하고 며느리와 손자가 함께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은 곧장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왔냐? 오느라 고생했네. 남편이 먼저 나가 맞이했죠.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아이고,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겨우 왔어요.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어요. 손자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구석에 놓인 장난감을 헤집으며 놀고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나는 부엌에서 국물이 넘칠까봐 화구를 낮추면서 애써 반가운 척 나갔어요. 어휴, 오느라 힘들었지? 밥은 먹고 왔니? 아들은 슬쩍 눈을 돌리며 테이블에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아, 네. 오는 길에 김밥 좀 사서 먹긴 했는데 많이 못 먹었어요. 며느리가 곁에서 말을 보탰어요. 그래도 오늘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실 거잖아요. 저야 뭐 기대되긴 해요. 그 말이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말 속에 가벼운 태도가 묻어나고
조금 미안함도 없고 예의도 부족해 보여서 살짝 신경이 쓰였죠. 그래도 꾹꾹 눌러 참았어요. 그래, 얼른 씻고 옷 갈아입고 쉬고 있어. 내가 음식 금방 차릴게. 하고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에 남아있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건네더군요. 당신 힘든데 좀 쉬고 내가 할 만한 건 할 테니까. 괜히 과로하지 말아요.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전이고 나물이고 내가 해야 제대로 맛이 나잖아요. 당신은 설거지나 도와줘요. 남편이 아이 참, 알았어요. 하면서도 마음속으론 뭔가 씁쓸해 보였어요. 한편으론 나도 그 감정을 이해했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음식을 준비하지만 아이들은 늘 당연히 해야 할 일 정도로만 생각하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딸 가족도 도착했어요. 딸은 작은 종이 상자를 하나 들고 엄마, 아빠, 하고 들어왔어요. 뒤따라 들어오는 사위는 보이지 않아 의아해서 물었죠. 혼자 온 거니? 딸은 아무렇지 않게 응, 바빠서 못 온대. 일 있어서 나 혼자 와도 상관없잖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약간 인상을 찌푸렸지만 굳이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딸은 테이블 위에 종이 상자를 툭 내려놓으며 김 세트야. 요즘 마트에서 이게 할인하길래 샀어. 엄마, 아빠 김 좋아하시잖아. 하고 싱겁게 웃었어요.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똑같은 거 사왔는데. 하고 말했죠. 순간 나는 참 둘 다 같은 걸 사왔네. 이거 짠 건가? 싶어서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실에 앉자마자 오빠, 이번에 뭐 사고 싶다던데 샀어? 하고 아들에게 묻더라고요. 아들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에이, 비싸서 좀 망설여지고 있어. 부모님께서 조금 지원해 주시면 사지 뭐. 하고 대답하는데 그걸 곁에서 들으니 나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휴, 또 돈 얘기인가? 싶었죠. 일단은 대놓고 뭐라고 하기보단 음식을 차려서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얘들아, 식사부터 하자. 일단 밥상에 앉으렴. 하고 식탁에 음식을 차렸죠. 갈비찜부터 잡채, 전 종류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한가득 늘어놓았어요. 거실이랑 식탁이랑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놨으니 다들 맛있게 먹어줬으면 하는 바람에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손자가 투덜거리며 이거는 맛없어. 다른 거 없어?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곁에서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집 가면 내가 좋아하는 치킨 시켜줄게. 하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나는 몸이 뻣뻣해질 정도로 당황했어요. 예전에는 손자가 그래도 모처럼 온 집에서 뭔가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하곤 했는데 이젠 아예 대놓고 싫다는 표정을 지으니 마음이 속상했죠. 딸은 옆에서 어휴, 나도 모전 이런 거 안 좋아해서 많이 못 먹겠다. 하고 젓가락을 놔버렸어요. 아들은 갈비찜 건더기만 쏙쏙 골라 먹고 국물은 남기더라고요. 남편이 애써 맛이 어때? 간은 괜찮니? 하고 물으니 아들이 에이, 뭐 그냥 그렇죠. 평소랑 똑같아요. 하고 대충 대답했어요. 그러고선 당연하다는 듯 김치 냉장고에서 다른 반찬을 꺼내 먹어도 되냐며 뒤적거리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참았어요. 난 속으로 그래도 부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좀 예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얘들아, 이럴 거면 명절 차리지 않는다. 하고 버럭 화낼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고 서글펐죠. 남편도 비슷한 눈빛을 내게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자식들은 명절마다 집에 오긴 오는데 뭔가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느낌이라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날 식탁 분위기는 이상하게 어색했고 아무도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간혹 손자가 투정 부리는 목소리만 들리고 며느리는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딸은 내가 해준 음식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는지 계속 헛기침만 했어요. 아들은 돈 얘기를 은근슬쩍 꺼내려다가 내 표정이 심상치 않으니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모였는데 잘들 지냈니? 내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딸은, 그럭저럭요. 아들은 뭐 그냥 그렇죠. 이러고 멈춰요. 며느리는 정신이 또 핸드폰에 가 있고 손자는 신경질적으로 젓가락을 치탁거리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참자. 명절이니까. 하고 생각했죠. 언젠가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어요. 그러나 이날은 이대로 넘어가기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내가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거실로 나가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랑 대화를 좀 시도해 보려 했지만 대화가 잘 이어지는 것 같진 않았어요.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명절이니까 즐겁게 보내자. 하고 억지로 웃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내 마음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아들과 딸이 부엌 근처 복도에서 나누던 대화였어요. 나는 그들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수군거릴 줄은 몰랐지만 우연히 물컵을 가지러 가다가 한마디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먼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오빠, 나 완전 고민돼. 부모님한테 돈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김 세트 샀더니 또 뭐라 하면 어쩌지? 하고 말했어요. 아들이 피식 웃으며 에이, 뭐 그까짓 김 세트 정도면 됐지. 비싼 거 사면 괜히 돈만 아깝고. 부모님은 싼 거 줘도 다 좋아하시잖아. 하고 받더라고요.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싼 거 줘도 다 좋아하시잖아. 라니 내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해준 것들은 큰 기대 없이 그저 잘 살길 바란다는 마음이었는데 돌아오는 말이 이거라니.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는 듯했죠. 그래도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 더 들어보자 하고 가만히 숨을 죽였어요. 딸이 희죽거리는 목소리로 어차피 엄마, 아빠는 뭘 줘도 좋아할걸? 제일 싼 김 세트 샀어. 그래도 포장은 예쁘던데. 하며 웃었어요. 아들은 또 툭 내뱉듯 부모님한테 굳이 비싼 거 필요 없어. 그냥 형식만 맞추면 돼. 우리가 명절에 얼굴만 비춰도 감사해 하시잖아.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식은땀이 날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 고생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아, 이게 진짜 우리 자식들의 본심이구나. 싶어서 너무 서글프고 배신감이 치솟았어요. 그 순간 나는 발이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조차 가쁘게 쉬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자식들을 너무 편하게 키웠나? 아니면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 별의별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죠. 그런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결국 물컵 챙기는 것도 잊어버린 채 뒷걸음질쳐 부엌 한 구석에 숨어버렸어요. 그곳에서 벽에 기대어 내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조금씩 고였어요. 그래, 얘들이 이렇구나. 돈과 형식만 중요하고 우리 부모 마음은 안중에도 없구나. 하는 서러움에 울컥했어요. 잠시 후 아들과 딸이 다시 거실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제야 부엌 싱크대에 매달려 숨을 몰아쉬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죠. 이대로 울고 있으면 안 돼. 명절날 괜히 싸움이라도 나면 더 피곤해질 테니까. 싶어서요. 그렇게 부엌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남편이 들어와 내 표정을 보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다급하게 묻더군요. 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남편은 내 말을 듣고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참. 남편이 입을 열었지만 이어질 말을 찾지 못하고 그냥 침묵했어요. 나는 그 모습에서 더 큰 슬픔이 밀려왔어요. 남편도 나만큼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잠시 후 부엌 창문을 통해 보이는 마당 쪽에서 이웃인 박씨 부부가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명절 맞아 간단한 음료와 과일을 나눠 먹자며 들른 듯했죠. 난 황급히 남편에게 잠깐 저 사람들 맞이해줘요. 난 지금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하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인 뒤 마당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부엌 안쪽에 조용히 숨어 있었는데 잠시 후 마당에서 들리는 대화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박씨 부부가 자식들하고 명절 잘 보내고 있어요. 하고 안부를 물으니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며 글쎄요.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요즘 애들 마음이 영. 하고 흐지부지 말끝을 흐렸죠. 그러자 박씨 부부가 목소리를 낮추며 가끔은 애들 보고 그냥 기대를 내려놓고 사는 것도 방법이라니까요. 저희도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하고 조언하는 듯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억울한 마음과 동시에 그래, 정말 기대를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찬밥 더운 밥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는 서러움도 밀려오고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명절의 민낯이었나? 내가 꿈꾸던 가족 풍경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하고 생각하니 뼈아픈 상실감이 몰려왔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나는 흐느끼며 최대한 소리를 죽이려 애썼어요. 명절 분위기에 찬물 끼얹긴 싫었지만 이미 내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있었죠. 내가 부엌에서 눈물 훔치던 그 시간 거실에서는 아들과 딸, 며느리, 손자가 TV를 보며 시끌시끌 떠들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늘어져서 손자는 간식을 달라며 투정을 부리고 딸은 아들에게 자기 고민을 늘어놓으며 투덜대고 있었죠. 그 광경을 남편이 멀뚱히 지켜보면서 무거운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나중에 거실로 돌아가 보니 아무도 내가 있었는지 혹은 우는지 신경도 안 쓰는 듯 보였어요. 아들은 엄마, 손주 간식 좀 없어요? 이 집엔 맛있는 게 없네. 하고 농담조로 투덜거렸고 딸은 엄마, 나도 목말라. 차가운 음료 있어. 하고 달라붙었죠. 그걸 보니 웃음도 안 나오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아휴, 내가 지금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내 얼굴도 한번 안 보고 뭐가 그렇게 당연하냐? 싶었지만 그냥 그래, 내가 주방에서 가져올게. 하고 대충 둘러댔어요. 왜인지 몰라도 그때는 차마 너희 왜 이러? 냐? 고 따질 힘도 안 났거든요. 그저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였어요. 명절은 원래 반갑고 즐거워야 하는데 우리 집안 공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일지도 몰라요. 웃음소리는 나지 않아도 누가 크게 소리내어 싸우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진짜 감정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끓어오른 감정이 아주 곧 폭발할 거라는 걸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과 딸은 마지못해
우리도 바빠서 오늘만 자고 가야 해요. 하고 말을 꺼냈어요. 명절 동안 며칠 더 머무르는 법도 있는데 요즘은 꼭 하루나 이틀만 잠깐 들렀다 가더라고요. 남편과 나는 별다른 내색 없이 그래, 너희 일정 있으면 그렇게 해. 하고 대답했죠. 속으로는 빨리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 얼른 가라. 나도 속이 편하겠다 하는 씁쓸한 마음이었어요. 그 밤 늦게 아들과 딸, 며느리, 손자는 각자 방에서 쉬고 있었고 나는 남편과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마시다 남은 차와 과일 껍질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죠.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까 낮에 내가 당신이 하는 말 들었어요. 애들이 대놓고 우릴 우습게 본다는 그 얘기 사실인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어요. 응, 내가 직접 들었어.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 하고 말이죠.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뱉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내가 애들 어릴 때부터 나름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이젠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존재처럼 그냥 든든한 돈지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아팠거든요. 그때 문득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여보, 이번 명절 끝나면 우리 명절이고 뭐고 다 관두고 그냥 둘이서 살면 안 돼? 박씨 부부처럼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찾고 자식들은 이제 성인이고 자기들 인생 알아서 살도록 두자. 더 이상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희생도 하지 말자.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차마 입 밖에 꺼내지는 못했죠. 부모라는 건 원래 희생하는 거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처럼 자식들의 본심을 알게 된 이상 더는 이전처럼 순진하게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도 더는 못하겠어요. 근데 애들한테 뭐라 말해야 할까? 이대로 너희 이제 알아서 해 하면서 관계 끊어버리긴 너무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절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굳이 명절이며 생일이며 이런 거에 우리 몸 갈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얘들이 우릴 필요로 할 때만 찾고 그 외엔 우릴 홀대하는 걸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나도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일 아침에 다 모이거든. 얘기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찾자고. 명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하지 말자고. 그 말을 하면서 내 안에 쌓였던 울분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서글프기도 했어요. 한때는 아이들이 우리 인생 전부였는데 이제 그 아이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다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모두가 거실에 모였을 때를 기다렸다가 남편과 내가 동시에 자리에 앉았어요. 아들이 졸린 눈으로 왜요? 뭔 일 있어요? 하고 물었고 딸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슬쩍 고개를 들었죠. 며느리는 소파 한쪽에 기대서 지루한 표정을 지었고 손자는 별 관심도 없는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한숨을 길게 쉬고 입을 열었어요. 애들아, 솔직히 말하겠어. 명절이고 뭐고 이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너희가 우리 집에 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이 눈을 번뜩 뜨고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하고 놀라 물었죠. 딸도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말 하면? 하고 당황해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냥 무표정한 얼굴이더라고요. 남편이 힘주어 말했어요. 부모가 밥상 차리고 다 해주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싼 김 세트 사와서는 그걸로 효도했다고 생각하더라. 우리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 무엇보다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연히 다 들었어. 아들은 갑자기 당황해서 아, 그게 아버지,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했어도. 하고 변명하려 하더라고요. 딸도 엄마, 사실은 우리가 돈이 좀 빠듯해서 그래도 마음은. 이라며 얼버무렸어요. 나는 이때다 싶어 지난날 내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아끼고 희생해 왔어. 그런 내가 바라던 건 큰 것도 아니야. 단지 우리가 존중받고 부모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받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너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까지 당연히 받아갈 궁리만 하더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명절을 준비해야 하나? 없어도 되는 행사 아니야?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그럼 우린 부모도 없는 거야? 왜 갑자기 다 끊어버리려고 해? 하고 따지듯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딱 잘라받았어요. 부모가 없다고 한 적 없어. 그냥 명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부모가 기다리고 밥상 차리는 역할 이제 안 하겠다고.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아들은 두 손을 휘저으며 아버지,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손자도 있는데. 명절 때 정도는 와서 인사해야죠. 했고 며느리는 그래요. 갑자기 이러시면 우리 입장도 난처해요. 하고 불만을 표했어요. 딸은 자기 차례 놓칠세라 나는 아직 받는 게 많지도 않은데. 오빠는 학원비 다 모다 받았지만 난 제대로 받은 것도 없잖아요.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이 단호하게 외쳤어요. 돈 얘기 이제 그만해라. 학원비든 뭐든 예전에 우리가 다 준 걸로도 충분해. 앞으로는 그냥 너희 알아서 살아. 나는 차분하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그래, 명절에도 오지 마라. 생일에도 선물 따위 필요 없어. 그런 형식적 행사 안 해도 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거고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대신 돈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봉이 아니다. 나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자식들과 이런 대화를 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는 처음엔 환한 표정을 지었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자가 방 안에서 장난감을 흔들고 있는 소리만 들릴 뿐 거실은 고요해졌어요. 결국 아들과 딸은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눈치를 보니 평소 같으면 화풀이 하듯 대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번엔 단단히 마음먹은 걸 눈치챈 듯했죠. 며느리는 속으로 이게 뭔 일인가 하는 표정이었고 딸은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힐끔힐끔 보더군요. 아들은 괜히 헛기침만 하면서 그럼 우린 갈게요. 연락할게요. 하고 나가버렸어요. 딸도 같이 나가면서 마지막에 문틈 사이로 엄마, 진짜 우리 명절에 안 와도 돼? 하고 힘없이 묻더라고요. 나는 답변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우리 집은 정말 고요해졌어요. 남편과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괜히 집안이 울적해진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시원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눌려있던 분노와 슬픔을 드디어 터뜨리고 자식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알렸으니까요. 나중에 박씨 부부가 잠시 들러 얘기 끝났어요. 표정이 많이 편안해 보이네요. 하고 물었어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며 결국 명절이고 뭐고 다 접기로 했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하니까 박씨 부부가 잘하셨네요. 처음엔 마음 아프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참 좋아요. 하고 어깨를 두드려 주더라고요. 나는 그제야 살짝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요.
부모 노릇도 한계가 있네요. 이제 좀 우리 인생을 찾아보려고요. 하고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왠지 마음 한편이 후련하면서도 아직은 조금 허전하고 아픈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큰 결심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더 소중해질 시간을 보내야 하겠죠. 자식들이 떠나고 난 뒤 우리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예전엔 명절 내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는데 이제는 그 북적임이 오히려 떠올리기 싫을 만큼 마음이 상했죠. 그래도 남편과 나는 말없이 집안을 정리하며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어요. 여보, 이제 음식을 이만큼 준비할 필요도 없겠어요. 내가 꺼낸 말에 남편이 허탈한 듯이 웃으며 그러게 말이에요. 남은 음식들 다 어떡하죠? 둘이 먹기엔 너무 많아. 하고 대답했죠. 나는 씁쓸한 표정으로 냉동시키든지 이웃이랑 나눠 먹든지 해야겠죠. 그게 더 낫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괜히 예전에 했던 그 고생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젠 나를 위한 게 아니었는데 싶은 생각이 올라왔어요. 집안을 대충 치운 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다 말고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진짜로 계획 세워봐요. 당신 취미가 뭐였지? 그가 그렇게 말하니 나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사실 내 취미는 결혼 전에는 뜨개질이었어요. 그리고 재봉틀 돌리는 것도 좋아했고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면서 다 잊은 채 살았죠. 뜨개질도 재밌었고 예전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어. 내가 대답하자 남편이 좋아요. 그럼 우리 집 근처 문화센터라도 알아볼까요? 당신이나 나나 배울 것들이 많을 텐데. 하고 말했어요. 사실 그는 젊었을 때 기타 치는 걸 좋아했는데 살면서 놓아버렸거든요. 나는 그 말에 설레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쿵 울렸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운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걱정 반 드디어 나를 위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네 하는 기대 반이 섞였죠. 그래도 왠지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기쁨이 올라왔어요. 이틀 뒤 박씨 부부가 다시 집에 놀러 왔어요. 어쩐 일로 또 오셨어요? 하고 물으니 박씨가 아이고, 집에 부침개 해놨더니 너무 많아서 같이 먹자고 왔어요. 하고 웃더라고요. 남편이 잘 됐네. 우린 남은 음식이 많으니 서로 나눠 먹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술 한 병도 가져왔어요. 네 명이 거실 탁자에 둘러앉아 간단하게 전을 데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주된 화제는 우리 자식들 얘기였지만 곧 서로의 근황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박씨 부부가 우리도 애들 키울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저희끼리 낚시도 다니고 산책도 하면서 재밌게 지내요. 처음엔 허전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남편도 눈빛이 반짝했어요. 그럼 우리도 좀 본받아야겠네요. 여행도 가보고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그래야겠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박씨 부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게나마 첫 발을 내딛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내가 인터넷으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노년 그림 교실, 기초 기타 레슨?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머, 이거 완전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감탄하자 남편이 나 기타 다시 잡아볼까? 손가락 굳었을 텐데. 하고 눈을 반짝였죠. 명절이 지나고 어느덧 일상으로 돌아올 때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자식들은 이제 자기 길 알아서 가도록 둬야지. 그리고 우린 우리 길을 찾아야 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하면서요.
옛날 같으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자식들 뒷정리하느라 바빴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의욕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잘 떠났다. 이제 푹 쉬자. 하는 마음이 컸죠. 며칠 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기 전부터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딸은 엄마, 그날은 내가 좀 그랬어. 근데 그래도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까지 화낼 줄은 몰랐어. 서운해서 전화했어. 하고 말했죠. 나는 한숨을 쉬며 우리도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더라. 자꾸 돈만 요구하고 싼 선물 들고 와서 체면만 세우고 더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딸은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 알았어. 근데 엄마, 나도 형편이 좀 어렵고 그냥 그렇다고. 하고 얼버무렸죠. 예전 같으면 그래,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했을 텐데 이번엔 그래, 알아서 잘해봐. 우리가 더 줄 돈도 없고 명절 때 봐도 우린 안 반길 거야. 하고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딸은 씁쓸하게 응, 알았어. 그럼 끊어.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이젠 내가 나를 지키고 우리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계속 자식들에게 질질 끌려다닐 순 없어. 하고 다짐했어요.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 이번 명절을 계기로 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어요. 평생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내가 이젠 부모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심이 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소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명절이 지나고 몇 달 후 남편과 나는 같이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그는 기타 교실, 나는 그림 교실. 처음엔 몸과 손이 굳어서 힘들었는데 조금씩 재미를 느끼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 매일 명절 음식과 반찬에만 매달리던 내가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니 인생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우리 애들도 언젠간 정신 차리고 찾아오겠지. 그땐 진심으로 다가와 주겠지. 하는 희망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기대를 크게 하진 않아요. 이제 나는 자식들에게 내 삶을 전부 바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먼저 행복해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식도 챙길 수 있다. 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마 앞으로도 자식들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평생을 자신들에게 맞춰주던 부모가 갑자기 등을 돌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겠다. 하니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것. 결국 그렇게 해야만 다들 조금씩 성숙해질 테니까요. 이제 내 나이는 63. 앞으론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남은 시간은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희생만 하다 끝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손자에게 줄 선물이라며 인형을 뜨개질하는 대신 나를 위한 스웨터를 짜볼 생각이에요. 남편은 내게 기타 연주를 들려주겠다며 열심히 연습 중이고요. 가끔은 웃음이 나와요. 이러다 보니 명절이 다가와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네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또 얼마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까? 하고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손자 간식 걱정도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다고. 맞아요. 그건 변함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까지 버려가며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그 경계를 제대로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어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서운함과 분노만 쌓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깨달음을 준 건 역설적이게도 자식들의 배신 같았던 행동들이었죠. 어쩌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도 남편도 계속 지쳐가면서도 참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우린 다른 길을 택했어요. 인생 후반전을 우리를 위해 살아볼 작정이에요. 그래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나와 남편이 진정한 의미의 부모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위한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컸지만 그 덕분에 뒤늦게라도 내 삶의 가치를 찾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명절에는 다시 오지 말라고 외친 진짜 이유예요. 자식을 안 보겠다기보다 더 이상 그들의 형식적인 방문과 우리의 희생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죠.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기대돼요. 내가 63년 동안 몰랐던 새로운 취미, 새로운 즐거움들이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요. 자식들이 언제 찾아오든 나는 내 할 일을 하며 살 거예요. 만약 아이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찾아온다면 그땐 다시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억지로 웃으며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렇게 내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늦었지만 아직은 늦지 않은 시점이라 믿어요. 그리고 오늘도 난 거실 탁자에 그림 도구를 펼쳐놓고 물감 냄새를 맡으며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남편은 옆에서 기타 줄을 튕기면서 느그르르르 하는 이상한 소리 내며 코믹하게 연습을 하죠.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나와요. 아마 이게 내가 진짜로 웃게 된 오랜만의 순간이겠죠. 그래요. 웃으면서 살아가 볼래요. 예전처럼 명절에 쌓이는 고된 노동과 서운함 대신 조금 더 나다운 삶을 살아볼 테니까요. 자식들이 이걸 이해해 주든 말든 그건 그들의 문제죠. 나는 이제 겨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찾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명절엔 다시 오지 마. 그 말이 내가 세상에 내놓은 작은 반항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랍니다.